만남 아침마당 정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낸 지가 이제 3주째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2025년이 네. 우리한테 이렇게 딱 어서 오세요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벌써 3주가 지났잖아요. 네. 너무 차분하게 시작해서 그런지 홍 씨의 새해 각오를 못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계획은 다들 세우셨고 또 네.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침마당 전북 그 진행자로서 좀 더 상냥하게 행복한 그런 소식을 네.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당 전북 얘기하면서 눈이 조금 더 커졌거든요. 네. 정말 진심인 것 같은데 네. 이 자리를 늘 노리고 있는 원준 씨 어떤 느낌이에요? 네, 아유 정말 가소롭지만 가소롭지 않은 느낌으로다가 사실 저는 2025년에 좀 컨셉을 바꿨습니다. 네. 작년에 그냥 홍 씨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올해는 과감히 바꿔서 그 옆에 안방마님의 자리를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늙은 남자, 덜 늙은 남자 컨셉으로다가 우리 어머님들, 우리 주부님들 이렇게 혹하는 그런 컨셉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말에 또 이렇게 커플상도 노려보면 어떨까 이런 욕심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예. 야, 안 돼요. 멋지네요. 제 자리를 탐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자리를 그래서 그 남자 그 2MC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그 자리 잘 지키십시오. 지금 곽범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소식은 뭐 아무튼 처음 듣지만 뭐 커플상이요? 굉장히 그것도 남사스럽네요. 손님들 모셔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홍임 씨와 원준 씨가 그런 커플상을 노린다고 하면 저는 올해 가수로서 상을 받는 게 저의 목표랍니다. 올해에는 또 저의 새 앨범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상을 받는다면 그 영광을 모두 아침마당 전북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우, 좋다. 올해 지우 씨가 아주 상 받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렇죠? 네, 진짜 네. 상 많이 타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사실 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받고 싶고 또 어떤 상이 됐든지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마침 오늘 나오신 분들이 2024년 그 상 수상을 받아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하신 멋진 수상자분들이 나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서 우리 지역 예술가로서 이름을 떨친 분들입니다. 수상자 4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방송 나오시면 처음에 긴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수상자 특집이라시니까 박수도 이렇게 즐기면서 쳐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조상훈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문화대상을 수상한 조상훈입니다. 전통 타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통 타악 그룹 동남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고보현 씨. 네, 백인 청춘 예술 대상을 수상한 고보연입니다. 저는 설치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군산에서 미술공감 체험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이순아 씨. 안녕하십니까. 천인갈채상을 수상한 대북 연주자 이순아라고 합니다. 저는 전주시 홍보대사, 타학연연 아키의 문화사업실장, 그리고 서학예술극장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우리 허성철 씨. 네, 안녕하세요. 허성철입니다. 전주시 문화예술상을 수상한 사진 부분을 수상한 허성철입니다. 90년도 중반부터 전주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예술가라는 공통 이름을 가졌지만 워낙에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서로들 알고 계시는 사이예요? 저는 군산 문화 행사에서 우리 고보현 작가님 자주 또 뵙고 있고요. 또 우리 이순아 타악 연주자 같은 경우는 또 대학에서도 만났고 또 지난 천인갈치상 수상식 때 제가 또 축하 연주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성철 작가님은 여기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네 분이 각자 다 다른 상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저는 상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데 그 중에서도 상 이름만 들어도 그냥 어깨 힘이 이만큼 들어갈 만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어떤 상인지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북인 대상은 전북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요. 또 지역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을 그 경제, 혁신, 나눔, 문화 이렇게 한 분씩을 선정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주는 최고의 권위의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그럼 이 상은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추천위원님들도 계시고 네. 또 각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고 이런 공적이 있는 분이 있다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걸 이제 심사하고 평가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이번에 지금 상을 받겠다. 네. 뭐 그런 느낌이나 기대가 좀 되셨나요? 제가 받은 문화대상 같은 경우는 교육, 체육 또 문화가 이렇게 함께 묶여 있어가지고 저 추천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을 때 네.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미국 공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또 서류를 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냈는데 받게 돼서 굉장히 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상식 현장 사진도 지금 보였는데 그 현장에서 가장 많은 박수와 축하를 받았다는 얘기가 어떻게 팬카페 동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시상식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전북 도립국악 관현악단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기념식 음악도 해주시고 축하 공연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은 분야의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나올 때는 전 단원이 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또 시상 전에 이렇게 마땅히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매우 또 감동이 큰 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메이드 인 전북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전북 도민의 노래까지 알고 있습니다. 노령에 피는 햇살, 강산은 열려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네. 근데 제 원서가 누락이 됐는지 아니 누가 태클을 걸었는지 혹시 원준 씨가 뺐나요? 왜 제 이름이 없죠? 절대 천부당 만부당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아니 그 일을 정말 모르세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데 자랑스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으신 겁니다. 너무나 이거 자명한 일인데. 아니 그건 그렇고 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이 정말 명예롭고 큰 상이잖아요. 그런 만큼 또 뒤따르는 상금도 이게 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금 공개 가능하실까요? 안타깝지만 상금은 없었습니다. 대상인데. 다만 또 전라북도에서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혜택이 있고요. 제가 1987년도에 전북 영광의 얼굴, 지금 자랑스러운 청소년 대상인데 그 상을 받고 이 상이 이어진다는 또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고요. 또 전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격려였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의 도민 명예훈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떠나서요. 그렇군요. 네. 근데 도민의 날 기념식 때 시상식이 진행됐는데 수상 소감을 얘기할 시간이 없으셨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네. 자, 수상자 조상훈 씨. 네. 제가 사실 한 3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너무 또 이 상을 받게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스승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가족 그리고 같이 음악 생활을 해온 또 동료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전통예술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또 분들에게 이 상을 받은 기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쉽게도 수상 소감을 말씀하지 못한 분이 또 계십니다. 여기가 그 상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예술상을 수상한 분이십니다. 수상자는 허성철 사진 작가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수상 소감이라면 당연한 답인데 식구들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요. 특히 30개월 접어든 우리 애기 은채, 그다음에 제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집사람, 또 우리 아들 문영진규 두 놈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역시 수상 소감에 가족이 가장 먼저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반대하셨던 분이 계셨다고. 예. 사진 찍을 때? 찍는 거. 아. 예. 그래서 그분 얘기를 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반대는 아니고 제가 좀 아버지가 사진 찍었던 모습을 좀 싫어했죠. 그런데 아버지 나이가 된 지금의 이 상을 받고 보니까 그 어릴 적에 그 싫어했던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버지에 대한 헌정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게 좀 나이 들었다는 생각인가 하는 것도 좀 들고. 전주시 예술상이라는 이 상 이름에서 무게감이 확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떤 상이에요? 전주시에서 문화예술 파트에 한 10개 파트로 해서 상을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번에 5개 부분 선정돼서 그중에 저는 사진만 하고 있습니다. 5개 부문에서 5분 나와가지고 네. 간단히 시상식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연말연시 그 들뜬 분위기이기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이 있어서 네.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보통 상을 타면은요, 행복해, 너무 기분 좋아, 뿌듯해, 막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상을 타시고 어떤 허무한 느낌이 드셨다고요? 전혀 의외인데 한 30년, 40여 년 사진을 찍어봤는데 상을 막상 수상자 선정되니까 허무하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정확히 지금 현재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은 가져지더라고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전주시 예술상 요건 알겠어요. 네, 네. 요거는 그래도 조금 들어봤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이냐? 백인 청춘 예술 대상. 백인 청춘 예술 대상? 그러니까 100명의 청춘. 그러니까 청춘이라고 하면은 54살까지인가요? 우리 청춘이지. 네, 청춘 아직까지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주는 상인지 네. 고보현 작가님 네. 맞나요? 네,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네. 만든 상인데요. 100명의 청년들이 10,000원씩 후원을 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선배 예술가, 중견 예술가를 선정해서 주는 귀한 상입니다. 올해가 몇 회째인가요? 올해가 벌써 6주년을 맞이했고요. 네. 매해 2명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으셨을 때 어땠는지 그 느낌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후보에 올랐다고 했을 때에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런 상이 다 있을까 하고 너무 반가웠고 그런 귀한 상을 내가 받아도 될까? 왜냐하면 후배들이 제가 웃는 이야기로 후배들의 코 묻은 돈을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근데 수상 소감도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20, 30대 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하는 후배님들이 어떤 분들일지 제일 궁금했고 만나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상에 아무튼 받게 된 것 자체가 너무 다른 상도 받아본 적이 있었지만 정말 감사했고 의미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은 특별히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어가지고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의미 있습니다. 네. 근데 듣기로는 보통 상과는 좀 다른 게 네. 질의응답이 있대요. 네. 후배가 질문을 하고 선배가 답을 잘 해야 상을 받나 보죠? 네. 뭐라고 그 청년들이 물어봤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A4 분량 한 장에 분량에 질문지가 있었어요. 3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최근 3년 동안 어떤 예술 활동을 해왔는지, 두 번째 질문은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인지, 세 번째 질문은 청년 예술가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적는 거였고, 저는 그 세 번째 질문에서 도대체 어떤 거를 적어야 될까 좀 고민 많이 했고, 좀 지금 후배님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적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네요. 네. 물어봤는데 네. 대답 잘 못하는? 따듬따듬하고 잘 못하죠. 그러면 수상이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그 적어가지고 예. 파일로 전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보현 씨가 청년 그 예술가들에게 상을 받았다면
우리 이순아 씨는 정말 죄송한데 여기 청년 예술인 자격으로 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보다 형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죄송한데 맞나요? 아, 제가 동안이라서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만 있는 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감명 깊게 보았던 공연, 그런 작가들과 공연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각기 10,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1,000분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2명을 선정해서 각 수상자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금이 됐는지 여부가. 아, 예, 입금됐습니다. 예. 아니 그럼 이 상 역시 1,000명한테 10,000원씩을 받아서 2명한테 이렇게 나눠준 거니까 그럼 500만 원을 지금 수상을 하신 건가요? 네, 귀한 그 성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대회를 나가고 이런 활동하는 부분을 좀 높이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비로 다니냐고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후원해주신 이 돈 제가 허투루 쓰지 않고 귀하게 일본 가서 또 멋진 성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나갈 돈도 많고 사실 금액이 있다고는 해도 또 수상의 기쁨을 표현하는 법도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수상 소감 얘기하셨어요?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제 단원들과 그리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이제 일본을 같이 갔을 때 많이 도와주신 친구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언제나 제 성과에 반은 도와주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상금은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단하시네. 근데 그렇게 상을 받으면 주변에서 어머 상금도 많고 좀 한턱 쏴. 너무 축하해.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누가 가장 크게 기뻐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상을 받으면서 좀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기분이 업된달까? 혹은 또 기본을 또 잃어버릴까 봐 주변에 많이 알리진 않았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상이고 감사한 상이긴 한데 저는 이 상을 계기로 또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라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 집에도 얘기를 안 했어요. 집에도요? 집에도요? 그래서 어머님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시면 그때 확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방송 나가면 그걸 보고 이제 아신다. 아니.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네,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오늘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턱 크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뜻 자기소개 때 홍보 얘기가 딱 들어갔거든요. 맞아. 홍보대사? 네. 저희가 되게 영광스럽게도 2023년도에 전주시 홍보대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타학년연, 제가 개인이 된 건 아니고 타학년연 아키 단원들 전체가 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00회 이상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다녀서 이제 너희들이 전주의 얼굴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주신 것 같고요. 제 일생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어머니께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홍보 영상에도 본인의 얼굴이 살짝 몇 초라도 살짝? 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안이고 귀엽기 때문에 살짝 제가 봐도 이제 확인이 좀 어려울 정도로 살짝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상자 특집인 만큼 축하 공연이 또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줄 우리 착한 아들 이순아 씨의 대북 공연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죠.
북의 울림이 아직까지 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북채가 네. 거의 어머니들 그 예전에 그 다듬이돌 그 두드리는 그 사이즈예요. 네. 와, 북. 아직도 울립니다. 잘 봤습니다. 웅장함 잘 네.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또 수상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조상훈 씨. 아무래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상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맞아. 네, 그런 얘기 있어요. 꼭.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셨습니다라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수상을 하러 나오면 뒤에 이렇게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그 전문 타악 연주 단체 동남풍이라고 이걸 1994년도에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연주 활동을 또 해오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전통예술 관련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 30년 이상 교육자로서 활동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또 소외 지역과 또 문화를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연 활동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왔다는 점 그리고 또 해외 공연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을 이렇게 많이 알렸다는 점들이 수상의 큰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원님께서는 타악 단체도 이끄시고 후학도 양성하시고 또 국내 곳곳으로 공연도 다니시고 정말 하시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시다고요. 이걸 제가 전통예술을 해보니까 참 이게 접하고 배우고 이걸 즐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또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참 교육 분야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 국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근데 뭔가 국악하면은요 막연하게 좀 약간 어렵다 좀 약간 쉽게 배울 수 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좀 약간 좀 접근하기도 약간 좀 맞아요. 어려운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같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없을까요? 전통 예술에서 보면은 장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단을 이해하게 되면 음악 선율이라든지 춤 등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뭐 저희 그 대북 연주하는 이순아 연주자도 이렇게 연습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장단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이 무릎 장단을 많이 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단을 직접 뭐 악기를 다루기 전에 직접 손으로 또 무릎으로 이렇게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단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우리 전통 예술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 예술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이게 손장단 하면서 하는 네. 거라고 합니다. 2교시뿐만 아니라 저희도 인남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 손장단, 무릎장단 한번 우리 조상훈 선생님께 배워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전통 장단을 볼 때 구음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구음을 잘 익히시면 기본적인 장단을 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치는 덩입니다. 치시면서 덩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시작. 덩. 네. 그리고 왼손으로 왼쪽 무릎을 치시면서 쿵. 쿵.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때리시면서 딱. 네. 그래서 이 덩, 궁, 딱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자, 덩궁딱 한번 해볼까요? 한 3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시작. 덩궁딱, 덩궁딱, 덩궁딱. 네, 잘하십니다. 그러면 휘모리 장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모리 장단은 구음이 덩덩, 궁딱, 궁. 덩덩 쿵딱쿵인데 이걸 잘 지금 손과 무릎을 잘 생각하시면서 느린 장단부터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덩 쿵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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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쿵
똥. 재밌네. 잘 배우시네요. 좀 한번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어려운 걸로다가. 네. 우리 제일 흥겨운 뭐 이제 그 2002년 월드컵에서 보면 대한민국 네, 이 장단인데 이게 동살뿌리 장단이라는 속에 있습니다. 근데 따닥따닥따까지는 좀 그렇고 그 앞에 두 장단 구음이 덩덩 덩덩 따따 더더덩 더더덩 덩덩 따따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거 하시면 어떡해요? 쉽습니다. 이 더더덩이 네. 다 덩이에요. 이게 337 박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더더덩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구음 덩덩 덩덩 따따 더더덩 더더덩 덩덩 따따 해보겠습니다. 시작. 덩덩 덩덩 따따 더더덩 더더덩 덩덩 따따 덩덩 덩덩 따따 더더덩 더더덩 덩덩 따따. 덩덩 따따. 네, 그래서 이 장단을 쉬운 장단부터 또 중간 정도의 또 어려운 장단, 아주 또 어려운 장단까지 이렇게 배우시면 진짜 장단을 하면 음악이 들려요. 음악을 또 이해하고 그래서 전통 예술을 배우실 때 장단을 익히시는 게 가장 또 음악을 이해하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중국반은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덩덩 쿵따 이거는 덩덩 쿵따 이거는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뜨끈뜨끈해졌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악단장님은 역시 리듬감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잘 따라하시네. 이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타도 배우고 건반도 좀 배우고 그랬는데 우리 저 조성원 대표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국악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저희는 뭐 부모님이 이 전통 음악을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근데 부모님 고향이 남원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남원을 가면 항상 또 잔치가 열리면 음식과 음악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뭐 초등학교 때도 남원 고향을 가면 또 국악의 성지라고 남원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또 들을 수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마을에서 보면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풍물을 치거든요. 그 소리가 들리면 밥을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또 젓가락을 들고 상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전통 음악을 좋아하면서 이제 이 길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 그냥 음악적인 재능이 몸에 그냥 익혀져 있으셨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음악적 재능을 알아봐준 귀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왠지 좀 부모님은 아니실 것 같고, 왜냐면 또 이제 이것도 음악 시키려면 이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제가 압니다. 네. 누구셨을까요? 제가 이제 이걸 또 막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무렵에 농악대가 학교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 학교를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농악부에 또 들어가게 됐고 제가 또 농악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록하는 습관도 있어가지고 그걸 보시던 이제 그 당시에 국어 선생님이신데 양희령 선생님이 너는 이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걸 알아보시고 계속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또 군산국악원에 같이 손을 잡고 가셔가지고 첫 달 회비도 내주시고 해서 이게 국악의 길을 걷도록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상훈 선생님이 인복이 많았어요. 저희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랑하는 옹고 중학교 학생의 기본은 30분 하시니까 푹푹 쓰러지는데 우리의 조상훈 선생님은 세상에 교장 선생님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다고요? 네. 사실입니까?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이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여기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는데 거기 축하 공연으로 나오신 나금초 선생님이신데 부안농악의 예능 보유자셨거든요. 그분이 상세 노름을 하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마치고 와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그 선생님께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편지를 전해드렸는데 그 해에 그 선생님을 학교에서 초빙을 해주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직접 또 지도를 받고 또 스승으로 모실 수가 있었죠. 네. 대학 진학할 때도 전공을 그렇게 농악 쪽으로 하신 거예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서 농악이라는 게 한 30명에서 50명까지 이게 대규모로 하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친구들이 같이 하는 친구들이 없었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군산국악원에서 그 판소리를 이렇게 지도받게 되었고 또 판소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은 판소리로 하게 됐습니다. 판소리로. 네. 대학 진학을 판소리를 했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안 들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조상훈 선생님의 판소리 한 자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씨구나 절씨구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헐시구나 절시구. 얼씨구. 아유, 들으니까 그냥 아침에 기운이 팍 나네요.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상훈 선생님의 귀인 열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귀인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군산에 이제 성산이라는 지역에 상장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 이동근 회장님이 농악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무렵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마을에 와가지고 같이 좀 농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을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상당히 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악을 공부하는데 많은 또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서울에 가서 공부할 때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국악 얘기 잘 들었습니다. 또 소리까지 잘 들었고 이제 잠시 채널을 설치 미술 쪽으로 좀 돌려볼게요. 돌리죠. 예. 설치 미술가 미술한 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설치해서 미술을 한다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치 미술이란 게 뭐예요? 네, 설치 미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 그림 많이 걸어 두시잖아요. 네. 그런 거는 1차원적인 작품들이에요. 회화. 그리고 조각 작품, 뭐 돌조각이라든가 나무 조각과 같은 거는 3차원적인 작품들이 있죠. 설치 미술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기도 하고요. 재료도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에서 또는 그 어떠한 것도 미술의 재료가 될 수 있어서 주제를 담아내기에 훨씬 재미있어서 저도 그 매력에 빠져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작품 재료라는 게 뭐 쓰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전 작품이긴 한데요. 지금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 마시고 남으면 남는 티백 있잖아요. 네. 그 티백을 계속 말려가지고 티백에 달려있는 실에 바늘을 꿰어서 옆에 티백과 또 옆에 티백을 계속 바느질로 연결해 나가는 작업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메주라든가 그 꽃감 같은 거 처마 밑에 말려두는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티백을 계속 말리게 되었고 또 지인들이 많이 모아주시기도 했고요. 계속 모으다 보니 처음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힘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티백에 아래 위 다 바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물이 힘이 있고 튼튼해서 충분히 텐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 마신 티백으로 저렇게 엄청난 예술 작품이 탄생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또 어떤 소재로 작품을 만드시나요? 요즘은 우리가 입고 버리는 이 옷들 있잖아요. 네. 이런 옷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옷이 버려지게 되니까
그런 거를 그 칼국수 면발 자르듯이 제가 잘라가지고 이거를 여성의 머리카락을 땄듯이 따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기저귀천이라든가 또는 뭐 버려지는 종이 또는 뭐 그 원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설치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래도 옷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집에 진짜 많아요. 뭐 옷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네. 헌옷 수거함에 보면은 맨날 꽉꽉 차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그 헌옷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20년 전에 정신장애인 센터에 어떤 행사에 미술 보조 뭐 소품 같은 거를 제작해 주는 역할로 잠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직원분께서 그 행사가 마치고 나서 저에게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미술 프로그램 봉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당시에는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시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제 주변의 분들이 옷을 좀 질려서 버리는 옷들을 깨끗하고 괜찮은 옷들을 제가 모아다가 그분들한테 갖다 주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입고 싶다 하면은 인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살게 되면서 옷이 너무 흔하고 새 옷도 입지 않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작업실에 엄청 헌옷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헌옷을 제 작품의 이제 재료로 활용하게 되었고 천을 뭐 이렇게 자르거나 자르다 보니까 이 작품은 어떤 누군가가 뭐 결혼식 날에 입었다든가 소중하게 입었던 사연이 있는 옷들이 있어서 그 옷 같은 경우는 그분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가져오셨잖아요. 옆에 있는 네. 것부터 좀 보고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신생아 네이인데요. 100벌의 신생아 네이를 누군가가 이제 버리셨고 우여곡절 끝에 제 작업실에 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해외에 그 입양되어 있는 우리 입양인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들의 어떤 마음을 기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었고요. 다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무슨 밧줄인가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버려지는 옷과 천들을 잘라가지고 여성의 머리카락 따듯이 만든 거고 이런 것이 네.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서 거대한 설치 미술이 됩니다. 네. 어머 제목도 역시 따키 그 네. 연대의 힘 이렇게 네.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저희 옆에 있는 작품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폐지와 벽시라든가 흙이라든가 커피 찌꺼기 같은 거를 모아서 점토로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여기에서 벽시에서 새싹이 자라기도 하고요. 또 벌레가 생기기도 하는 자연의 어떤 이치를 깨닫는 작품입니다. 네. 근데 미술이라고 하면은 장르가 참 되게 많거든요. 많죠. 동양화, 서양화, 뭐 조각도 있고 네, 막.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은 그래도 이제 팔기도 하고 네. 누가 사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설치 미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 못 팔잖아요.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하고 네. 대학원을 다닐 때는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림도 그렸는데 작품이 매우 입체적인 접근도 같이 동시에 했었고요. 당시에 학비가 없다라는 네. 어떤 좋은 조건으로 독일의 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들고 대학의 주소를 가지고 무조건 용감하게 떠났어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저의 작품 포트폴리오 사진을 보시고 한 회화과 교수님께서 당신의 작품은 회화보다는 입체 설치 작업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수님을 소개를 해주셔서 그렇게 현대미술의 한
기류인 그 현대 설치 미술을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때 모르겐 비디오 댄디 독일어 막 나오네요. 비디오 다- 독일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차범근 차범. 저는 뭐 독일 소시지는 알았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설치 미술을 배우실 정도면 진짜 그 일을 사랑하시는 건데 근데 뭐 그만두시려고 했던 적이 있으세요? 저도 몇 번 고비는 있었어요. 가장 기억나는 거는 그래도 그때 어떻게 이제 이어나가는데 10년 전에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 작가로 살아가는 게 특히 말씀하셨듯이 설치 미술이라는 게 쉽게 누군가가 구입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일을 해서 이 활동을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어렸었고 작업실 운영도 너무 쉽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친정집에 가서 아버지랑 앉아 있다가 푸념처럼 했어요. 저도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학과로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무슨 이야기냐. 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일하고 이걸 비교할 수 있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일이다. 그 순간 저 되게 깜짝 놀라고 마음속으로 그렇지.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면서 그 슬럼프를 넘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여주셨어 아버지께서. 진짜. 이렇게 아버님의 조언에 힘입어서 또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도 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유학 도중에 좀 많이 아프게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남몰라라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우연히 정신장애인 분들을 만나게 되었었고 그 후로 뜻을 함께하는 작가들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거나 전시회,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거를 기획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2024년을 수상의 기쁨으로 마무리한 우리 지역 예술가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 예술상 이제 사진 부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채널을 또 착 돌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하니까 이 정도 찍으면 저도 상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해서 상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주시 예술상이라는 그 타이틀에 전주가 붙었기 때문에 네.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전주를 기록하다라는 타이틀로 90년도 중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주가 개발되어가는 과정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 이꼴 전주를 기록하다 전주 그렇게 해서 매칭이 돼서 수상자가 된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이 세레머니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반가웠을 것 같아요. 내 얘기 같아? 막 그러면서. 근데 어떤 거에 이제 그 수상자가 된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후보에 오르면은 자료 제출을 하거든요. 맞아. 빼먹었나? 막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내실 때 선생님 이거를 꼭 좀 돌려주셨으면 고맙습니다.라고 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그래요? 네. 그 어디나 공공기관에 자기 데이터를 제출할 때 저는 이제 사진이니까 사진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출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이 있었으면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 이건 내 거니까 우리 식구끼리만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큰 녀석이 탯줄을 집게로 물어놨을 때부터 30여 년 전인데 그 사진부터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성장 과정을 육아일기와 같이 해서 센터형으로 책자 만들었던 것, 또 그 녀석이 장가가서 고만한 아기를 낳는데 그 녀석이 똑같이 지 아빠처럼 그 센터형 책자를 2권을 첫돌 2돌 만들어줬는데 그건 우리 가족끼리만 좀 보고 싶은 좀 책자였거든요. 그래서 접수하면서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 책자만은데 꼭 돌려받고 싶다 하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죠. 그런데 마침 또 이제 결과도 좋았고 책자도 무사히 잘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 도시개발 그 사진을 담으셨다고 했는데 그 주로 전주 어디를 이렇게 찍으셨어요? 주로 어디랄 것 없이 제가
발품 닿는 곳 전주 동서남북을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90년도 중반부터라는 게 동계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면 그 사전 작업들 토목공사 같은 게 많이 진행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94년도 전후부터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빙산경기장, 화산경기장이죠. 거기 이 텃닫고 공사하는 것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주 90년대 중반 이후에 동서남북 이제 아중지구, 평화지구, 혁신도시, 서곡지구 뭐 이렇게 전주 뭐 발길 닿는 데는 다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 이곳? 우리 KBS 전주에 사진을 혹시 찍으신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 아, 나 평화동 살았어요. 여기 자주는 못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가끔 찍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중하게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데 사진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서부 신시가지 개발될 때 당시 사진인데요. 지금 네. 앞에 빈터로 보였던 것이 KBS 현재 위치고 네. 빈터부터 중간 과정 그다음에 완공되었던 모습까지 기록된 어머. 겁니다. 이게 사진으로는 지금 순간 넘어가는데 네. 이게 한 4년, 5년 정도의 텀이 있는 기간이 기록된 거거든요. 네. 4년에서 5년 정도의 텀으로 계속 기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 혹시 오늘 방송 나오실 줄 알고 그때 그 영감을 받아서 찍으셨나요? 우리 KBS 사진을? 아니죠. 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더 뛰어난 뭐 사진 기록자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지 않고 할 일 없이 수많은 사진들을 찍다 보니까 네. 그중에 우연찮게 오늘 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관련된 장소를 또 발췌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네. 됐습니다. 아, 정말 저희도 볼 수 없었던 사진이에요. 감사합니다. 마던 중앙로 30번지가 이렇게 네, 성장되는 과정을 또 찍어주셨어요. 원준 씨도 이런 네. 자료 처음이죠? 와, 저 사진으로 되게 처음 보는데 이렇게 네. 보니까 그 기록물들을 보니까 와, 처음 이렇게 총국에 들어왔을 때 KBS 전주 총국에 들어왔을 때 그 기록 그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야, 정말 감회에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진이라는 게 스틸컷 하나하나지만 결국 이게 기록되어지고 세월의 때가 캐캐이 쌓이니까 이게 결국 또 다른 힘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허성철 사진 작가님의 그 사진 기법 중에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은 뭐요? 네. 포토 페인팅이라는 예. 게 있다고 합니다. 포토 페인팅. 일단 뭐요? 저희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와 주셨거든요. 오, 이 작품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작품은 포토 페인팅이라고 제가 사진과 그림을 믹싱을 해서 포토샵으로 믹싱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인데 주제는 희망을 품다라는 타이틀로 해서 계속 전시하는 작품이고요. 네. 저기는 지금 모래사장에 모래벌을 찍어가지고 앞에 산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산을 의미를 했고 왼쪽 위로 보이는 저 새 같은 모습은 제가 다른 용지에다 붓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빼내가지고 다시 포토샵에서 레이에서 섞어가지고 네. 총체적인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역경을 부딪히는 역경을 산으로 표현을 했고 네. 그 역경을 새가 된 내가 맞서 싸워서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정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아주 멋진 예. 작품입니다. 자, 이제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까 대북 연주 멋지게 보여주셨던 동안이시고 귀엽게 생기신 우리 이순아 작가님. 아니, 연주가님, 그 한마디도 없으셨는데 지금 아무튼 언제부터 악기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도 동안이고 이쁘지만 그전에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사물놀이를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입해갖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열심히는 했는데 과연 내가 타악기를 정말 좋아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무대에 서는 거를 좋아해서 좋은 건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많이 힘들었던 적도 많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해 한 해 좀 더 이제 타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울림들을 살려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담아서 이제 전달해 드리는 것들에 대한 이제 작은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더 좋아지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악의 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종류 그 타악기 중에서 왜 굳이 대북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타학년연 악기에 처음 입단을 했는데 저희 대표님이 북채 주시고서는 대북을 연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바로 연주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나 이거 한 번도 연주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 대북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옆에서 보실 때는 모르는 그런 소리의 울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주하다 보니까는 이게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좀 혼자 연구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다양한 많은 이제 주법들을 이제 결합해 가면서 또 제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봤지만 대북이 아주 큰 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딱 보면은 키가 되게 크진 않아요. 2m 좀 안 되시는데 근데 힘은 또 이제 아주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대북을 맡게 되신 걸까요? 대북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체력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바른 생활을 하면서 매일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 훈련도 하면서 대북을 또 너무 힘만 가지고 있으면 힘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이 악기를 충분히 연주할 수 있는 체력을 좀 키워가려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대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대북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시다고 합니다. 뭐요? 북채라고 합니다. 북채. 북어채가 아니라 북채. 북채. 왜 북채인가요? 대북이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악기거든요. 네. 좀 크기도 크고 집에다 둘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제가 그 악기를 이제 가지고 있기보다는 단체에서 있는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조율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채를 지금 보시면은 요만한 이제 북채가 있는데 이 북채를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맞는 북채를 찾아가기 위해서 정말 다년간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북채가 저한테 좀 맞는다고 생각한 북채는 또 많이 사뒀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집에 한 100여 벌 제 옷장 안에다 쟁여뒀습니다. 아니 뭐 처음에는 팀에서 대북을 담당하셨지만 이제는 그 대북 연주자로서 개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우리나라 장단과 대북의 연주를 좀 결합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고래불이라는 작품이 제 처음 독주 작품이었는데 제가 해파랑길이라고 하는 동해 종주를 혼자 이렇게 했거든요.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을 막 넘고 길을 막 헤매다가 도착했는데 해변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해변이 알고 보니까 고래불 해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숙소에 묵으면서 이 아름다운 이 해변을 한번 대북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고래불이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 인연이 이어지면서 2018년도에 대북으로 처음 독주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정말 제가 알기로도 대북 연주자가 별로 없고 지역에서 유일하다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쾌거를 이루셨어요? 제가 2018년도에 독주회를 마치고서는 좀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투뷰에서 아주 우연히 일본에서는 대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왜 일본에 갔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일본의 대회를 나갔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19년부터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24년도에 제가 세 번째 도전 만에 남자 일반부 3위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정말 타기 힘든 상이라고 하는데 야 정말 멋지십니다. 네. 거의 대사습에서 일본인이 지금 상을 그렇죠. 수상한 듯한 그런 맞네, 느낌. 맞네.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진짜. 표현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K 문화, K 컬처, K 팝도 그렇고 K의 어떤 예술 인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해외 공연을 직접 다니시니까 네. 그들의 반응을 가까이에서 느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들 해요, 우리 소리? 공연을 이렇게 다니면 제 퍼레이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피부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한데 이분들이 음악을 가지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장단을 또 음악을 들려주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리고 또 공연을 보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의상도 관심 있어 하시고 또 우리들이 활용하는 악기라든지 또 이 부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또 사진도 찍자고 하시고 하여간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고보현 작가님도 뭐 많은 전시회를 거쳤잖아요. 잊지 못할 그런 전시가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건데 그게 불과 몇 달 전에 전시라면서요? 아, 네. 제가 10년 전에요. 지역의 한 미술관에서 사회에 공헌하는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팀을 초대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술가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전시를 함께 전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2주년, 3주년 저희가 가을이 되면 항상 1년 동안 했던 작품을 모아서 전시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거든요. 작년이 되게 의미 있게 10년 차인데 사실은 전시장을 구하지도 못했고 아 올해는 그냥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10년 전에 초대해줬던 미술관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3일 후부터 일주일간 그 전시장이 갑자기 비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가님들한테 우리 3일 후에 전시 시작합니다. 전화를 다 이렇게 단톡방에 또 탁 울리는 순간 예술가분들이 작품과 또 본인들이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의 작품을 싹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순간 작품을 다 같이 설치를 하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순간 내가 정말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 준비하자 그런 것보다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보고 되게 뿌듯했던 좀 소중한 전시입니다. 그래요. 아내분에게 점수 따실 기회 드릴게요. 자, 3번 카메라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연나 집사람 이름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지금껏 물심양면으로 여기서 물이라는 건 사진을 전주를 기록하다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카메라 구입의 계기 전세금 몽땅 떼서 카메라 살 수 있게 도와줬던 것 또 작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작품 털어내야 되는데 그 수고로움을 마다치 않고 도와줬던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이고 정말 고마움이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순아 연주자님도 이 대북 연주자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정말 옆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지금 누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 고마우세요? 저는 제가 제일 소중하긴 한데요. 사실은 아직 좀 이뤄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사랑들 이제 보답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좀 23년, 24년 걸쳐서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좀 많이 흔들리고 내가 목표에 달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이 흔들렸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곁에서 붙잡아 주신 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또 이끌어 주실 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분들에게 드릴 아주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서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지역을 지키며 예술혼을 불태우는 여러분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랑이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멜로디는 퀸의 We Are The Champion이었습니다. 네. 수상자라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상을 받을 후배들에게는 이제 선배님이 되시는 거고 또 모범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 거고 책임감도 붙습니다. 예. 작년에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올해 상을 받게 되실 분들에게는 모범적인 선배로서 그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하신 네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각자 하는 예술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 열정만큼은 다 똑같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그 수상자의 반열에 오르셨는데 올해도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상 하나 주고 싶어요. 어떤 상? 잘해왔지만 조금 더 열심히 잘하상
자라상, 고맙상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요. 싶네요. 네. 자, 우리 아침마당 전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올해는 꼭 어떤 상이든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